나이 듦은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60대 이후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레 은퇴, 체력의 저하, 사회적 역할의 축소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나이 드는 걸 두려움이나 상실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조금만 시각을 바꾸면 이 시기는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주어진 시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 들어서 얻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뒀던 것들을 이제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림을 배우고, 누군가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두 번째 청춘을 열어갑니다. 60대 이후는 이제부터는 해도 된다라는 인생의 허락장입니다. 삶의 두 번째 무대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60대 이후 가장 중요한 건 단연 건강입니다. 돈이나 명예도 결국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즐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입니다. 신체 건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걷고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0분 정도의 산책이 평생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걱정과 불안에 매달리기보다는 오늘을 즐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행복한 노후의 70%는 건강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건강을 챙기는 일은 단순한 자기 관리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가족을 위한 책임이자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 작은 다짐이 하루를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60대 이후는 사람 관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젊을 때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짜 소중한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행복하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과감히 내려놓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사람과의 관계를 깊게 가꾸는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은퇴 후 하루 대부분을 함께 보내게 되는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자녀들은 언젠가 독립하지만 평생 곁을 지켜주는 이는 결국 배우자이지요. 따라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좋은 친구처럼, 동반자처럼 가꾸는 것이 노후 행복의 핵심입니다. 작은 일상도 함께 나누고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며 때로는 침묵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또한 나와 생각이 맞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외롭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많이가 아니라 깊이가 행복을 좌우합니다. 진정한 친구란 내가 약해 보여도 판단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몇 명만 있어도 인생은 충분히 풍요로워집니다. 배우고 도전하는 삶은 늙지 않습니다. 사람은 배우는 순간 늙지 않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이 치매를 예방하고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준다고 합니다. 60대 이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은 것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새로운 언어 배우기는 어떨까요?
해외여행에서 직접 써먹는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합니다. 안녕하세요를 영어나 일본어로 말했을 때 현지인이 밝게 웃어주는 그 순간 배움의 기쁨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악기 배우기는 평생 친구가 되어주는 취미입니다. 우쿨렐레나 하모니카 같은 작은 악기부터 시작해서 피아노나 기타까지 음악은 마음을 치유하고 일상의 리듬감을 불어넣어줍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는 삶의 의미와 보람을 주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시간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만큼 가슴 벅찬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는 내 인생의 흔적을 남기는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손주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쓰거나 마음속 풍경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시간은 그 자체로 치유가 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에너지가 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그 작은 도전들이 모여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욕심을 덜고 감사하는 마음을 채우기. 행복하게 나이 드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욕심을 덜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집, 차, 지위, 자녀 성공 같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지만 60대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을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마시는 차 한 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설렘을 온몸으로 느끼는 그 순간. 손주가 달려와 안겨주는 따뜻한 포옹. 작은 손이 내 목을 감싸며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가 세상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리는 순간. 배우자와 함께 걷는 동네 산책길. 별다른 말 없이도 나란히 걸으며 느끼는 동반자의 온기와 수십 년을 함께 해온 안정감. 오랜 친구와 웃으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 그때 우리가 그랬지 하며 추억을 되새기고 현재를 나누는 그 따뜻한 시간들.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 말처럼 매일 감사할 것들을 찾아 기록하는 습관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하루 중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나눔이 주는 기쁨. 나이 들수록 삶의 무게가 소유에서 나눔으로 옮겨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60대 이후의 행복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누느냐에서 비롯됩니다. 봉사활동은 가장 직접적인 나눔의 방법입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거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내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기부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거창한 금액이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꾸준히 나누는 마음이 소중합니다. 매월 작은 금액이라도 정기 후원을 하거나 길에서 만나는 모금함에 동전 몇 개를 넣는 작은 실천도 나누는 삶의 시작입니다. 재능 나눔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쌓인 내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요리를 잘하신다면 복지관에서 요리 교실을, 바느질을 잘하신다면, 아이들 옷수선을, 글씨를 잘 쓰신다면 캘리그래피 봉사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삶의 의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나누면 내가 빈다가 아니라 나누면 내가 채워진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집니다. 세상에는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작은 손길을 내밀 때 오히려 내가 더 큰 기쁨과 보람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치유의 시간. 60대 이후에는 자연과 더 가까워질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작은 텃밭 가꾸기부터 시작해보세요. 베란다의 작은 화분에서도, 아파트 옥상 텃밭에서도 충분합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지켜보는 시간은 생명의 신비로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토마토 한 알, 상추 한 잎이라도 내 손으로 길러낸 것을 수확할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수확의 즐거움을 나누며 자연의 소중함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산책과 자연 관찰도 훌륭한 자연 치유법입니다. 동네 공원을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새소리에 귀 기울이며 꽃과 나무의 이름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 이런 작은 관찰들이 모여 일상의 새로운 발견의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반려식물 키우기는 매일의 작은 책임감과 성취감을 줍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며 식물과 교감하는 시간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뿌듯함은 하루의 활력소가 되어줄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를 기록하고 전하기. 60대 이후는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고 지혜를 전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후세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자서전이나 회고록 쓰기를 시도해 보세요. 거창한 문학작품을 만들려는 부담감보다는 내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솔직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결혼과 육아 경험, 직장 생활의 애환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다 보면 내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손주들에게 들려줄 이야기 만들기는 특히 의미 깊은 작업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는지를 이야기로 전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은 아이들에게 삶의 지혜와 용기를 심어주는 보물이 됩니다. 가족사 정리하기도 중요한 일입니다. 옛 사진을 정리하고 가족들의 이야기를 모으며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전통이나 추억들을 기록해 두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희미해질 수 있는 소중한 기억들을 보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편지나 메시지 남기기는 가장 직접적인 소통 방법입니다.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혹은 소중한 친구들에게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편지로 전해보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자랑스럽다는 말들을 글로 남겨두면 언젠가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만들기. 60대 이후에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안전과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집안 안전 점검부터 시작해보세요. 계단이나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문턱에 단차를 낮추며 조명을 밝게 해주는 것들이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갈 때를 대비해 동선에 은은한 조명을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편리한 도구들 활용하기도 생활의 질을 높여줍니다. 무거운 것을 들 때 도움이 되는 손수레, 높은 곳의 물건을 쉽게 꺼낼 수 있는 집게, 병뚜껑을 쉽게 딸 수 있는 오프너 등 작은 도구들이 일상을 훨씬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응급 상황 대비도 필수입니다. 응급 연락처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상비약을 정리해두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비상용품들을 준비해두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이나 IoT 기기를 활용한 응급 알림 서비스도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연결망 유지하기는 물리적 안전만큼 중요합니다. 이웃들과 안부를 주고받고 정기적으로 자녀들과 연락하며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외로움을 방지하고 위급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줍니다. 디지털 기기 활용법 배우기도 이제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쇼핑을 하고 화상통화로 멀리 있는 가족과 소통하며 건강 앱으로 운동량을 체크하는 것들이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살아가기. 60대 이후에는 삶의 마무리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는 두려운 일이 아니라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성숙한 자세입니다.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결정을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여 본인의 뜻을 명확히 해두세요. 존엄사에 대한 생각, 치료 방향에 대한 희망사항들을 문서로 남겨두면 가족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사전 의료 의향서 작성도 고려해 보세요.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본인의 의지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의는 가족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자신의 삶을 끝까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장례와 유산에 대한 계획도 차근차근 세워두세요. 본인이 원하는 장례 방식, 재산 분배에 대한 뜻을 명확히 해두면 남겨질 가족들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장례를 계획하는 것이 마지막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살면서 맺어진 원한이나 오해들을 풀어내고 미안했던 일들에 대해 사과하며 고마웠던 마음들을 전하는 것. 이런 정리 작업들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남은 시간을 더욱 가볍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영적인 준비도 각자의 믿음에 따라 해나가세요. 종교를 가진 분이라면 더욱 깊은 신앙생활로,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자연이나 우주와의 연결감을 느끼며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나이 듦을 위하여 나이 들어간다는 건 끝이 아닙니다. 더 지혜롭게, 더 따뜻하게,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시작입니다. 잘 늙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젊음이 지나간다고 해서 아름다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름 하나하나에는 살아온 이야기가 담겨 있고 느려진 걸음에는 여유와 지혜가 배어 있습니다. 흰머리는 세월의 훈장이며 굽은 등은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랑의 증거입니다. 오늘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세요. 작은 일에 감사하며 새로운 도전을 향해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60대는 인생의 가을입니다. 가을이 사계절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 것처럼 인생의 가을도 가장 풍요롭고 아름다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져도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겨울을 견디고 나면 다시 새싹이 돋아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계절이 끝나면 또 다른 계절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어제의 후회보다는 오늘의 감사를, 내일의 걱정보다는 지금의 행복을 선택하세요.
60대 이후의 삶은 완주하는 삶입니다. 젊을 때처럼 빨리 달릴 필요도, 남과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속도에 맞춰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걸어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은 선물입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나이 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세요. 그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챙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감사하며 나누는 살. 이것이 전부입니다. 당신의 60대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당신의 인생 2막이 1막보다 더욱 빛나기를, 그리고 당신의 하루하루가 소중한 선물처럼 느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행복하게 나이 드는 여행이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